네, 시장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B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증시는 다시 한번 신고가에 좀 돌입을 했습니다. 지금 FOMC 회의를 중기 변곡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여러 번 좀 언급을 해주셨었는데요. 이런 신고가 랠리가 그러면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도 쭉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여름까지 이어질지 어떻게 보시는지 전망 궁금합니다. 예, 이제 시작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에 많이 수렴이 되어 왔었고, 그것이 마무리되는 그런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거기에 맞춰서 그 펀더멘털적 요인도 오늘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종가상 고가는 5월 10일에 3,249.30포인트였으니까 실질적으로 지난 금요일부터 종가상의 신고가 이어졌고, 오늘은 장중 신고가까지 갈아치운 거죠. 코스피의 경우요. 글로벌 증시가 신고가 흐름 양상 진행 중이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동참이 되면서 본격화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독일 증시가 5월 후반부터 신고가 랠리 이미 진입을 한 상태고요. 코스피는 조정을 6개월이나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지금 빠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맞는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땐 많이 늦었죠. 6개월 동안 헤매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미국 증시는 4월 이후에 3개월 수렴 이후에, 그리고 이제부터 또 치고 나가면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4월 29일 최고가를 만들고 거의 한 달 정도 조금 넘게 조정을 보인 모습이죠. 어제 20년물 채권 발행 일정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대량 국채 발행 일정에도 글로벌 자산 시장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제 조정받은 거 그 정도면은 조정이라고 볼 수도 없겠죠. 미국 시장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그런 우려감 때문에 조정들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인플레이션 그 자체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그것 때문에 정책 전환으로 이어질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FOMC 회의가 주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경기 지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이제 정책 전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구나 이렇게 인식이 됐기 때문에 정책 전환 모멘텀으로 볼 수도 없고, 그것을 확인하기에 아직 이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회의는 정책 전환에 대해서 언제가 될 것인가, 그것에 확인이 되는 이벤트다. 그래서 중요하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정책은 지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리고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뒤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초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재무부가 2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분기 보고서를 만들고 공개하고 그러면서 미국 국채 발행 일정을 확정을 짓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5월 2일인가 지난번에 확정이 돼가지고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은 재무부가 어떤 정책을 변화시키려면 상식적으로 8월 이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정책 관련해서 주요 일정 살펴보면은 미국 재무부 4분기 정책 보고서가 8월 2일에 나옵니다. 그때까지는 과거의 정책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바꾼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바꾸는 게 맞겠죠. 지금 왜 갑자기 중간에 바꾸겠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자금 조달 계획 확정되는 게, 그러니까 4분기 자금 조달 계획 확정이 되는 게 8월 4일입니다. 그렇다면은 3분기 채권 발행까지, 3분기라고 하면 9월까지거든요. 9월까지 발행 일정이 확정이 됐는데 테이퍼링 얘기가 나와서 실행이 되는 것은 실제로 실행이 된다 하더라도 10월 이후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왜 그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더라도 테이퍼링을 논하는 게 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7월에 FOMC 회의가 그래서 더 중요해 보입니다. 7월 28일 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 정책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 그 타이밍하고 아주 근접한 날짜고요. 잭슨홀 미팅이 8월 28일입니다. 그래서 7월 FOMC 회의 때 오히려 어떠한 이번보다는 변화의 모멘텀이 더 강하지 않을까. 보통 분기말 회의가 중요하다고들 말씀하시잖아요. 3, 6, 9, 12. 왜냐하면 프레스 컨퍼런스 나오고 점도표 나오고 하니까요. 근데 프레스 컨퍼런스는 지금 그냥 보통 때 지난달에도 분기말이 아니라 지난달에도 했었거든요. 단지 점도표가 안 나왔을 뿐이죠. 해가지고 최근에 이 분기말 회의가 그렇게 크게 예전보다 부각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보다는 7월 쪽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7월 회의, 잭슨홀 미팅, 9월 FOMC 회의, 이 일정상으로 한번 보시는 게 이번보다는 맞지 않을까. 이번에 너무 긴장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책 변화의 가능성은 7월 이후나 8월쯤에 이제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이번에 좀 긴장을 덜어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FOMC 회의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른다라는 게 시장이 가지고 있는 우려일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지표로도 또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회의를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보통 이제 한 4시까지는 야간 시장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3시에 이제 그 프레스 컨퍼런스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요. 그거 좀 보시면은 시장이 보통 3시에서 3시 반 사이에 움직이거든요. 물론 2시 반부터 준비 운동을 하는데 3시에 한 번 움직이고 3시 반에 프레스 컨퍼런스 내용 보면서 또 움직이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시청자분들은 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나 안 좋으면 중기적인 관점에서 기회로 보자. 하락을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실수가 아니면 패드가 반시장적인 코멘트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금 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여러 가지 회의 일정이 있는데 말실수가 아니라면 굳이 오늘 무슨 액션을 취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변화되는 이 모멘텀에서 굳이 어떤 변화를 얘기할 이유가 없겠죠. 패드 홈페이지 가보시면 지금 오늘 일정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FMC 일정 쭉 나오고 뭐 이제 붙어 있는 첨부 파일, 그때 내용들 이런 거 다 붙어 있고 오늘도 이제 오늘 지나면 거기 막 파일들이 붙을 거예요. 프레스 컨퍼런스 내용부터 시작해가지고 본회의 내용 뭐 줄줄이 다 붙을 거예요. 근데 지금 딱 하나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이번에 공개됐었던 베이지북이 걸려 있어요. 그렇다면 베이지북 내용부터 시작을 할 거란 얘기죠. 최근에 베이징 내용 시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서 만약 논한다면 이번에도 나쁘게 논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표 보면서 이제 하나 둘씩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PPI 지표 나왔죠. 과열 우려될 만큼 예상보다 더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좋게 나오면 과열이니까요. 그 PPI 지수 보면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I 지수 보실 때 제가 빨간 박스권으로 표시한 게 팬데믹 당시거든요. 그때 휙 꺾였었잖아요. 지금 이 지수는 그 이어 투 이어, 그러니까 전년 대비 뭐 이렇게 PPI 지수를 보통 뽑는데 이 표는 2009년을 100으로 산출해가지고 쭉 뽑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눈에 보기가 좋습니다. 어떻게 변화됐는지가 잘 나타나니까요. 빨간색 박스권 제가 표시한 이유가 뭐냐면은 팬데믹 당시에 쭉 빠져버린 다음에 쭉 올라와가지고 저게 원래 위치대로 회복된 게 언제냐 보면은 작년 10월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는 팬데믹 이후의 상황을 회복하고 증가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빨간 박스권 회복한 게 10월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 지표는 상식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저 안 좋았었던 7, 8월까지 공개되는 지표가 과열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도 PCPI 지표 보여드릴 때 그 말씀 드렸어요. 한 10월까지는 계속 상대적으로 과열처럼 보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저 표를 보시면 우리가 이해되듯이 만약 저 빨간 박스를 없애버리고서 그냥 2% 정도 성장되는 그 물가 목표 관리제 뭐 이걸로 계속 쭉 이어버리면은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쭉 이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과열로 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기 전망치에는 어느 정도 부합되는 전망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고 그냥 작년 대비 예상보다 좀 높아졌다 뭐 이 정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보고선 패드가 뭐 또 과열 때문에 급격한 정책 전환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패드는 지속적으로 정책 전환 불필요하다라는 시그널 계속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제가 리치먼드 패드에서 그저께 표를 한번 정리 쫙 해가지고 낸 자료들 중에 몇 가지 좀 시장하고 연관되는 걸 좀 뽑아봤습니다. 가장 연관되는 게 PCPI 지표죠. 보시면은 지금 3.6%까지 4월에 쭉 올라온 게 보이시죠? 저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월부터 10월까지도, 그러니까 7, 8월까지도 이어지고 9, 10월이 과열의 정점으로 좀 꺾이게 되는 그런 것이라고 친다면은 저 지표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더 중요하냐면 빨간색의 예상치입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빨간 표가 2% 평균 목표 물가 관리자 그 수준에 지금 근접해서 수렴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나타나는 과열은 팬데믹 당시에 안 좋았었던 것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열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2%로 수렴을 한다는 것이죠. 2023년에 2%대 소비자 물가지수가 만약에 저렇게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2022년에 그거보다 약간 높은 그 수준이 과연 어떤 정책 변화를 만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연 정책을 바꾸려고 한다면 올해 연말까지 지금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내년 가가지고 과연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바꾸는 걸 구체화할 수 있을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테이퍼링이 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 과도하게 표현되지 않을 이유는 저렇게 깔아앉고 있는 예상치 물가지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여주신 지표들을 보니까 팬데믹 이후에 급락했던 것을 지금 보완해 나가고 있는 기준이지 이게 급격하게 지금 정책을 전환하는 데까지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후에는 이제 안노랠리가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또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이퍼링 우려는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예, 그래서 그럼 이제 여태까지는 좋은 얘기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몇 가지 조심하고 오늘 지켜보고 중기적으로 우리가 좀 뭘 지켜봐야 될까?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PCPI 지표는 봤는데 그럼 정책금리가 과연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그래서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정책금리 표 다시 한번 띄워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로금리 이것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쭉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고 지금 또 깔려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아까 보신 PCPI 지수가 꺾이는 시점이 언제였나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2016년부터 지금 정책금리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PCPI 지표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상승했어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2016년부터 2018년은 정책금리하고 자산시장이 동반해서 상승했다.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테이퍼링이 아니라 그보다 더 이제 진행이 된 금리 상승 시기에도 시장은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자산시장이. 언제 꺾였냐면 18년 후반 지나면서부터거든요. 정책금리보다 그 정책금리가 만드는 경기 사이클이 그때 꺾였다라는 것이죠. 2019년, 2020년에 정점을 쳤으니까요. 미국 경기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금리를 보면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 보면은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고 그거 나오면 시장이 꺾인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걱정들 하시는데 테이퍼링 시작하고 금리 올라가도 2년을 더 상승했었던 과거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금리 상승하고 2년 더 갈 거니까 뭐 2025년까지도 상승한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경기 사이클이 지금 막 확장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점을 주목하자라는 것입니다. 정책금리하고 실질 정책금리를 보면서 한번 그러면 언제 얼마만큼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또 살펴보려고 리치몬드 페드에서 리얼 페더럴 펀드 레이트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한국말로 보면 정책금리, 실질 정책금리 뭐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될 텐데 은행의 실질금리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에서 정책금리를 뺀 거죠. 정책금리에서 물가를 마이너스 시킨 수치가 실질 금리인데 실질 연방기금 금리라고 해서 아까 그 기준금리에서 PCPI 지표를 마이너스 시켜서 한 표로 만든 겁니다. 리치몬드 페드에서요. 지금 상황이 마이너스권으로 쫙 내려와 있잖아요. 마이너스 3%대가 나오는 거죠. 당연히 제로금리이고 PCPI 지표에서 3%대가 나오니까요. 근데 과거에는 저게 어느 수준에서 움직였는가? 위기 당시에 보면은 마이너스 2 정도에서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1% 정도 위기보다 더 내려와 있고 저렇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자산시장이 폭발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저렇게 마이너스일 때는 은행에다 돈 넣으면 마이너스 금리가 돼서 손해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서 무엇인가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내용은 지금 시장에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와 똑같은 표죠. 그리고 저게 바뀌려면은 언제 바뀌어야 되냐면은
실제로 금리가 낮아질 때 저 쭉 아래로 내려온 것이 위기 당시 이전처럼 최소한 한 마이너스 2 정도 위로 올라가는 상황까지 이어지겠죠. 그렇다면은 페드가 그 정책 금리를 인상시켜서 저 표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물가 지표가 페드 전망에서는 낮아진다고 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과연 저 실질 금리가 어느 쪽까지 올라가는지 확인하고 움직일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최소한 올해 10월은 넘어가야 어떤 정책 전환에 대한 코멘트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7월에 뭐 있고 8월에 뭐 있고 9월에 뭐 있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페드의 속마음은 저게 얼마나 올라가는지 확인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야지 뭐 정책을 바꾸든지 뭐 하든지 조치를 취할 테니까요. 지금은 뭘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안정이 되고 다시 올라올 수준까지 기다려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오늘 밤에 뜨뜻미지근한 식으로 기다리자, 계속 지켜보자,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올여름 상당히 뜨겁게 썸머랠리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감안돼야 됩니다. 투자 전략상으로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지켜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산 시장에 대한 부양 의지가 지속되는지 그 여부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페드의 자산 구성 현황 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에이전시 시큐리티스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이거 주택 관련된 업체들 있죠. 우리 왜 금융위기 때 다 망해버렸었던 프레디맥이나 페니메이 뭐 이런 쪽 있잖아요. 그쪽에서 발행하는 채권 매입해 준 거예요. 그쪽으로 유동성 밀어준 거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주택 쪽을 관련된 채권을 매입해 줌으로 인해서 부양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것이 이 표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푸른색 표로 나타난 것이 그냥 일반 국채입니다. 그리고 붉은색이 그냥 잡다한 저기 others asset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각 국가 간의 수합 뭐 이런 게 가장 많이 줄어들었어요. 제로가 돼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자산 다 줄이고 미국은 연준은 자산 부양 조치로 일관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 기준점 옆에 왼쪽에 있는 표는 6월 기준입니다. 4월 기준이 아니거든요. 6월은 이미 팬데믹이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부터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팬데믹 해소된 이후에도 자산시장 부양을 계속 지속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어떤 내용을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시큐리티스 중에서 에이전시나 트레저리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코멘트가 나온다면 자산시장 좀 악영향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코멘트가 아예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정책이 지속이 되고 자산시장 부양에 대한 의지가 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점 앞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 실질 정책 금리가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코멘트 그리고 또 하나는 자산 구성 현황에 대해서 관련된 코멘트가 나오는지 이 두 가지를 보시면은 올해 썸머랠리 어느 정도 강도가 될 것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겠다. 오늘 밤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